오늘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야당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서 공세를 폈습니다. 그런데 황 총리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어떤 장면이 펼쳐졌을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좌파 테러에 교학사가 항복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관련 이야기들 저희가 자세히 준비했는데요. 먼저 오늘 있었던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총리의 대응 사격 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입국을 허용할 것입니다.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그런 논의를 했고 어떤 경우에도 일본 자유대의 입국에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총리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말한 겁니다. 질서에 따라서 정부의 방침을 정했고 동의가 없으면 일본 자유대에 입국 용인되지 않습니다. 앞뒤 문맥을 다 보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속기록을 토대로 말씀하세요. 협의와 약속이 있었다고 했어요. 글쎄 그 협의의 약속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총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전 차장, 네. 황교안 총리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보통 말을 할 때 보면 중저음이잖아요. 예. 굉장히 차분하고 말도 천천히 하고 함부로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화가 났나 봅니다. 일본 자위대의 한국 파병을 인정하는 거냐?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그리고 사실 오늘은 교육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 야당에서는 딱 황교안 총리 한 사람만, 왜 우리 영화에 한 사람만 뭐 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완전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작정을 하고 황교안 총리만 몰아세운 거예요. 교과서 문제도 황교안 총리한테 물어보고 또 일본 자위대 그러니까 한국 파병에 대해서도 황교안 총리를 공격하니까 황교안 총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도 말할 기회를 달라. 예. 이렇게 총리 자격 없다? 그럼 나 들어가겠다. 이렇게 굉장히 화를 내면서 오늘 이례적인 그런 격앙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황교안 총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게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의 상징성을 네. 황우여 부총리보다 더 갖고 있다. 이렇게 봐서 야당의 공격이 집중된 거로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총리고 또 사안이 그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라고 하는 예. 그야말로 이 부분을 잘 건드리면 현 정부는 바로 일본의 취약한 친일 정부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교과서 문제까지도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고리라고 보고 아마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제 발언을 보면 사실 황교안 총리가 답변한 것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가 있으면 우리의 동의로 허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아마 야당으로서는 그 기존의 입장과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소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여야 의원들까지 오늘 이 교과서 문제로 굉장히 다퉜습니다. 국회에서 고성이 오갔고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나섰는데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총리님, 지난번 대정부 질의 답변과 관련해서 6.25 전쟁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오해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교육부로부터 수정 지시를 받고 나서 교과서가 지금 어느 교과서에 6.25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출판사 무슨 책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책을 가져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러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정환 의원님. 아니 두산동화, 미래엔, 리베로, 도정환 의원님. 교육 말할 시간을 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원이 정하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 우리 도 의원. 그만합시다. 그만하시라고요. 지금 방청석에는 학생들을 비롯해서 방청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따 다시 또 하시면 제가 큰 소리 치는 분 조남을 부릅니다. 학생들이 다 듣도록 말이죠. 안 되면 지역구까지 부르겠습니다. 예, 아주 즉효약을 썼네요. 직방이네요. 예. 저런 꼭 국회에서 볼썽사 나온 장면이 연출이 되면 꼭 누군가 해외에서 오거나 예. 초등학생이 있거나 학생들이 꼭 와 있는데
사실 오늘 목소리는 굉장히 컸지만요. 국회 아까 본회의장 보셨어요? 사람이 썰렁해요. 없어요. 사람 예. 없어요. 전부 다 지역구 내려가서 지금 내년 총선 준비하고 있는데 꼭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제대로 해라, 똑바로 해라, 왜 답변이 그러냐, 저렇게 한 거거든요. 저런 모습을 또 고등학생들이 와서 봤으니까 정가병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 예. 국회 모습을 이런 걸 보여주면 되겠냐, 예. 그래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국회를 비우고 지역구 내려가서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잘못한 건가요? 저기 남아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람이 잘못하는 건가요? 둘 다 잘못한 거죠. 예. 박성원 의원. 네.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사실은 앉아 있다 보면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죠. 네. 그죠? 안 하던 분들이 소리 지르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꼭 소리 지르는 분이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사들이 있죠. 그 예. 양당에. 네. 근데 대개 보면은 저기 소리 지르고 하는 부분들이 대개 이제 그 당의 이른바 주류라고 하는 쪽의 사람들이 많은데. 주류. 그러니까 그 야당이면 야당 지도부와 가까운. 예. 그리고 여당이면 현 정부의 그 주류 쪽 내지 집권 쪽과 가까운 이런 의원들이 많은데 지금 이 역사 교과서나 이런 문제는 약간은 그런 주류 비주류와 상관없이 약간 본인들의 약간 그 생각과 맞물려서 좀 충돌이 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천상철 차장. 네. 그런데 오늘 김성 대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역사 교과서가 좀 좌편향돼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걸 고쳐야 하는데 그런데 왜 그걸 꼭 국정으로 가야 하느냐. 이 부분을 그동안 논란으로 삼았던 부분이 저희가 있었거든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일단 이게 교학사에서 만든 이제 교과서가 있었는데, 역사 예. 교과서가 있었는데 전국 25개 학교에서 채택을 하려고 했더니 역사학계 좌파들이 총주동해서 학교에 테러를 가했다. 폭탄만 안 졌을 뿐이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심지어 교학사 사조한테 전화를 걸어서 죽이겠다. 회사를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대부분의 학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인정 체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결국에는 진보 진영, 좌파 진영에서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면 결국엔 굴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검인정 강화는 답이 아니다. 이 논리를 편 거군요. 그렇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설득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2013년에 8개 중에서 교학사 빼고는 전부 다 그 아까 얘기한 그 미명 우리 건국에서부터 6.25 이런 과정이 그 상당히 왜곡돼 있다. 좌파 쪽에 어떤 편향돼 있다. 이런 비판이 되면서 교학사가 그것을 좀 다른 색깔로 이렇게 그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25개 학교에서 처음에 채택하려 했는데 사실 많은 교장들한테 욕설이 가고 예. 또 학교 내 그 전교조나 어떤 그 진보 진영에 가담하고 있는 교사들로부터 많은 반대 시위 운동 그리고 그 학교와 전혀 무관한 단체들에서 몰려와서 집회 시위를 하고 학교 앞에서 이른바 피켓 시위를 하고 그리고 그 아주 여러 차례 그 순차적인 전화가 막 가서 학교가 업무가 교무실이 마비될 정도로 예. 하면서 결국은 다 포기하고 2014년에 딱 한 학교 부산에 딱 한 학교가 결국은 채택을 했고 다 손들고 예. 그리고 올해 괜히 만들어 온 꼴이 예. 돼버렸네요. 그래서 올해는 2개 학교가 더해서 현재 3개 학교가 예.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의 저런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교과서 정부에서 약간 전략적으로는 저건 조금 미스가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완전 프레임 싸움입니다. 청와대, 정부, 여당은 지금 좌편향 교과가 잘못됐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고 거기서 야당은 국정화는 과거의 획이다. 그리고 잘못하게 되면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의 싸움을 가지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가 틀린 건 아니지만 이 교학서 교과서가 어떻게 보면은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에게는 혹 같은 것이거든요. 예. 보수를 상징하는 교과서인 교학서 교과서가 어찌됐든 간에 약간의 오류들이 있었고 거기다가 친일적인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학서 교과서가 야당과 진보 쪽에서 얘기하는 잘못된 국정화서 이렇게 된다. 그게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학서 교과서 얘기를 잘못 꺼내게 되면 오히려 야당의 어떤 프레임에 말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8종의 좌편향 교과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발언 취지는 이제 공감이 되는데요. 자, 문재인 대표가 오늘 또 기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선 불복 이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죠.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도 기름을 얹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이에 대한 질문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충분히 답변했기 때문에 더 답변할 필요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꾸 무한반복 정쟁이 일으키려고 하면 안 되죠. 고영주 이사장은 왜 사과하지 않고 해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전 차장. 네. 지금 보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 나한테 자꾸 이런 걸 묻냐. 아니, 그 고영주 이사장 문제됐던 거 그거 왜 빨리 가서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자꾸 같은 얘기 물어보냐. 지금 이렇게 불쾌해하는 반응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뭐 황교안 총리 잘못했다. 대통령 사과해라. 고영주는 왜 안 물러나고 왜 자꾸만 한 사람 강동원 의원만 물러나라고 하냐. 이게 좀 스텝이 좀 꼬이는 본인이 말을 처음에 잘못 전달하면서 이게 일이 이 사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자꾸만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굉장히 불쾌한 기색을 역력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교과서 문제에 집중을 해서 여당에 맞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오늘도 뭐 그 선출직 공직자위원회 추천위원장에 또 원래 문재인 대표가 주장했던 사람을 갖다 앉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점이 분산되다 보니까 예.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안에서도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군요. 지금 저거는 문재인 대표가 근본으로 당 대표로서 자신의 처지를 잊은 겁니다. 예. 어떻게 고영주 이사장과 박문진 이사장과 자신을 고영주 이사장급으로 지금 낮춘 그런 인상을 주는데 지금 어제 얘기한 것이 강동원 의원이 야당 내에서도 수긍하지 않는 대선 개표 조작 시비에 대해서 당의 입장과 다르다라고 했으면서 사족을 붙이기를 지금 그 부분에 대선과 관련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 예. 이런 꼬리를 붙임으로써 결국 대선에 불복하는 거냐. 이런 시비가 지금 계속 본인이 그 꼬리를 남긴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내 진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끊어주면 될 문제를 갖고 자꾸 본인이 문제를 야기해놓고 왜 나한테 자꾸 쓸데없이 질문하느냐 식으로 하면 그 당대표가 좀 뭔가 자꾸 일 저질러 놓고 마무리가 안 된다라는 예.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동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